김정숙 여사가 칼을 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입니다.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홍현주 기자,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고소를 한다는 거 예사로운 일은 아니고 또 고소를 하면은 고발인도 고소인도 어떤 위험이 노출되기 마련인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지금 김정숙 여사 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입니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김정숙 여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가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소 방침을 밝힌 지 13일 만에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예고한 대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건데 사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단 배 의원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공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과거 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15배 혈세를 투입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문체부는 겉돌고 사실 김정숙 여사의 외유를 위해서 전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가 가서 다른 행사들 했다 하는 부분은 들어있는데 타지말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걸 다 상세 내역을 공개하셨다는데요. 네. 그 내부에서 마스크팩도 하시고. 아, 마스크팩을 했군요. 네,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싸더라고요. 네, 김민수 대변인께요. 윤상현 의원도 있고 박수영 의원도 있는데 이제 배현진 의원만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른바 한 놈만 때린다 이런 시쳇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집중 공략 그런 전략인가요? 그 전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이게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지. 네. 원래대로 문체부 장관이 가면은 2천만 원대였으면 됐을 비용을 4억까지 지금 국가 예산을 늘려서 국고를 지금 손실시킨 것이 지금 명예훼손인지 이것이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내식에 내끼에 6천만 원 이상이 지금 편성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건지 이것이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건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을 붙인 것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인지도 묻고 싶어요. 네. 어떤 거 하나도 거짓이 없고 명예훼손 될 만한 것이 없다. 본인들이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을 했을 뿐이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유독 지금 배현진 의원만 고소했느냐. 한 놈만 패기 전략이냐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기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유독 밥값 6천만 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체부와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지금 제시했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현진 의원이 기내식비가 내끼에 6,299만 원인가요? 네. 이게 들어갔다는 걸 공개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에 지금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순수 기내식비는 내끼에
2,167만 원뿐이 들지 않았다라고 또 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고소가 진행된 건인데요. 저는 지금 이 바깥 부분에서 특히나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멈출 이유가 없다. 왜냐라고 하면 저런 지금 견적에서 표현하기 애매한 항목들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쉬운 곳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167만 원도 이상하지만요.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간접비가 본 재료비보다 더 높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지금 이 견적 6천만 원이 넘는 이 비용 자체가 진짜 순수 밥값인지 저는 더 파고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숙 여사라든지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 한눈만 패기 전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들었어요. 네. 이게 진짜로 자신 있으면 고소 고발할 거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다 고소 고발해 보시라 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을 계기로 해서 보건데 아무튼 이 고소를 보면은 말이죠. 흔히 명예훼손에 관련돼서는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제 이것을 갈라놓고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흔히 있곤 합니다만 아무튼 이 외유성 인도 방문 논란 의혹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초청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엎드려 절받기 또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뭐 셀프 초청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인도 정부에서 이제 스스로 한 것이냐 이 셀프 초청 논란에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밥값 논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드디어 고소로까지 이어졌군요. 여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 그리고요 이 그 전 청와대 당시에요 여기 남정호 중앙일보 그 논설 그 위원께서요 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그랬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를 청와대에서 이미 했던 바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소를 해서 확정이 난 건이죠. 네. 사실은 지금 이 건만으로 보고 따졌을 때에도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자발적 초청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낸 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지금 한번 패소했던 건을 가지고 지금 배현진 의원 물고 늘어지는 2차전을 벌이고 있다. 무의미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일단 이제 뭐 김정숙 여사 쪽에 칼을 뺐어요. 일단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칼을 뺐지만 예. 뭐 그것이 흔쾌히 뺐다기보다는 마지못해서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못해서? 앞서, 윤건영 의원이 발표하면서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고소는 사실 좀 대항마적인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뭐 이 방문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인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이 네.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벌써 이 고발장을 제시를 했고 네. 그러고 아마 내일쯤에 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송사가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그냥 마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소인 조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이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법적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또 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의 억울함을 네. 나름대로 호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저런 고소가 진행이 되면 말이죠. 예. 문체부 관리도 조사받아야 되고 예. 외교부 관리도 조사받고 도정환 전 장관도 조사받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숙 여사도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지금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럼 그 다음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 참고인들이 앞서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줄줄이 다 엮여서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된다는 뭐 것이죠. 쌍 고소 고발전이 예.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뭐 그닥 유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못해서 칼을 뺏어라는 마지못해서 것이죠. 그래서. 칼을 뺏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배현진 의원 이외에도 줄줄이 지금 고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 한 명에 대해서 국한을 해서 사안 자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안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양측이 함께 해야 되겠죠. 자, 홍 기자, 배현진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배 의원은 SNS에 해당 고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보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건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라면서 문 대통령 부부와 도종환 전 장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해서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수사가 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경찰에 고소가 되고 또 검찰은 기왕에 진행해오던 수사가 있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눠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혐의는 달라요. 고발인, 피고발인도 서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숙 여사 측에서 경찰에 고발한 그 배경은 아마도 검찰 조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길 바라는 거지. 예. 검찰에 가서 피고발인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마 경찰 수사를 끝날 때까지 그걸 아마 피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 자체들을 보면 원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예. 그래야지만 다음에라도 내가 이렇게 사전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말을 했으니 관련된 사실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경고성 본인들의 목적도 달성되는 것인데 그 고소장 자체에는 좀 구체적으로 뭐가 기술돼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요. 그걸 네. 공표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공개를 하라 그거. 예, 저는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그 공인으로서 고발한 이유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라면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묵과할 수 없다고 그랬더군요. 그렇죠. 그럼 네. 뭐가 허위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언론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이와 관련된 말을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이에 관련된 비판을 하지 마라는 뭉뚱거리는 비판의 억압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시려면 고민정 의원도 해야 돼요. 아, 예. 도종환 장관도 해야 돼요. 거짓말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랬어요. 네. 사실은 어디서 뭐 초청을 받았는지 네, 어디서 네. 변경됐는지 이런 것 관련된 사실은 그런 의혹을 사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허위사실이나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기 쉽지 않지만 문제는 대통령 부인까지 지낸 분이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의원 등이 이것들이 사실은 허위로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다를 수 있죠. 이게 외유냐 아니면 뭐 그 엎드려 절받기냐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의견이고 표명이기 때문에 이건 고발 대상이 아닌 거고 그렇게 따지면요. 단독 외교나 외유나 이게 둘 다 평가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다 수긍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봉쇄하는 차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은 한 번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남정우 전 논설위원이 이제 여기 대해서 버킷리스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써서 그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때 뭐 청와대에서 이제 거기서 긴급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법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무죄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 확정이 된 거고 그런 모든 스토리를 담아서 남정우 논설위원이 책도 냈습니다. 심지어 거기 전후 사정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 아버님은 이제 남시우이라고 또 우리나라 원로 언론인이기도 하고 이제 부자가 언론인 집안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의 1차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금 불타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